롯데 자이언츠가 결국 변화를 선택했다. 팀을 이끌던 김태형 감독이 시즌 종료를 앞두고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정격 사임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16일 올 시즌 최대 분수령이었던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5대7로 패하며 5강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한 직후 내려진 결정이라 구단 안팎의 충격은 더욱 크다. 김 감독은 사임 발표문에서 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내 아쉽다. 무엇보다 열렬히 응원해주신 팬들께 죄송하다. 남은 시즌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중심을 잡고 마무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롯데가 다시 가으려고 무대에 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짧은 소회를 남겼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맞대결은 사실상 준 플레이오프급 경기로 평가됐다. 5강 막차 경쟁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였지만 롯데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대체 선발로 등판한 박진이 3이닝을 버티며 출발은 나쁘지 않았으나 이후 불펜이 흔들렸고 타선은 무려 14잔을 남기는 변비 타선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경기 중반부터 팬들은 이미 패배를 직감했고 결국 5대7 패배로 승부가 끝났다. 이 패배로 롯데는 5위 삼성과의 격차가 1.5경기까지 벌어졌다. 남은 경기가 고작 9경기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5강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즌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진 것은 선수단뿐 아니라 구단 전체의 사기를 송두리째 꺾어놓았다. 경기 직후 팬들은 일제히 김태형 감독의 경기 운영을 비판했다. 좌우놀이에 집착한 대타 기용, 이해하기 힘든 투수 교체, 흐름을 끊는 번트 작전 등 시즌 내내 반복된 운영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직구장 응원석에는 경기 종료 전부터 김태형 아웃을 외치는 야유가 울려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감독 교체를 요구하는 글로 도배됐다. 일부 팬들은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이며 구단의 결단을 촉구했다. 팬들의 불만은 단순히 경기 운영에 국한되지 않았다. 시즌 초반 3위까지 치고 올랐던 팀이 외국인 선수 교체 실패, 불펜 과부하, 타선의 클러치 부재로 추락하자 감독이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롯데의 추락은 단순히 감독의 문제만은 아니다. 구단 프런트의 외국인 선수 교체 실패가 치명적 원인으로 꼽힌다. 시즌 초반 10승을 거둔 좌완 터커 데이비스를 방출하고 메이저리그 38승 경력의 빈스 벨라스케스를 영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벨라스케스는 선발로 나선 6경기에서 1승 4패 평균 자책점 10.5라는 최악의 성적을 남겼다. 결국 불펜으로 보직을 옮겼지만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팀은 12연패라는 악몽에 빠졌고 선발 로테이션은 사실상 붕괴됐다. 박세용은 기복이 심했고 감보아는 부상으로 이탈했다. 사실상 나균환만이 제 몫을 다했을 뿐이다. 선발진이 무너진 상황에서 불펜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서 팀 전체가 흔들렸다. 김태형 감독은 현역 시절 포수 출신다운 데이터 야구를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좌우놀이와 불펜 혹사가 반복됐다. 선발 투수가 조금만 흔들리면 일찍 교체했고 그 여파로 불펜 필승조는 시즌 내내 혹사당했다. 삼성전에서도 벨라스케스를 불펜으로 투입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결국 승부처에 강하다는 김 감독의 철학은 이번 시즌 팬들의 인내심을 소진시키는 원인으로 돌아왔다. 롯데 구단은 삼성전 패배 직후 긴급회의를 열었다. 내부적으로는 시즌 종료까지 버티자는 의견과 팬 신뢰 회복을 위해 조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렸지만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김 감독 역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구단의 사의를 전달했고 결국 사임으로 최종 정리됐다. 구단 관계자는 김 감독이 스스로 물러나며 팀을 위해 길을 터줬다. 남은 시즌은 수석 코치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임 발표가 전해진 뒤 사직구장 분위기는 착잡했다. 일부 팬들은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또 다른 팬들은 문제는 감독뿐 아니라 구단 운영 전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사직구장 앞에서 만난 한 팬은 김태형 감독이 떠나도 롯데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다.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부터 전력 보강까지 다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에게 남은 정규 시즌 경기는 단 9경기. 단순 계산으로 최소 7승 이상을 해야 5강 희망을 이어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남은 일정은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예 선수 기용, 불펜 관리, 부상 선수 재활 점검 등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팬들에게 내년은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김태형 감독 사임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구단 전체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1. 외국인 선수 전략 재정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체계적 스카우팅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2. 국내 선발진 강화. 낙연한 의존에서 벗어나 박세웅, 감보아, 신예들의 재도약이 필요하다. 3. 불펜 관리 시스템 개선. 혹사를 막고 체계적 분업이 가능하도록 운영 철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4. 팬 신뢰 회복.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로스터 개편과 성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태형 감독은 짧지만 굵은 여정을 마쳤다. 시즌 초반 반짝 3위까지 올렸지만 후반기 추락을 막지 못했다. 그의 지도력은 끝내 부산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롯데 구단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 차기 감독 인선은 구단의 장기적 방향성과 직결된다. 성적 중심의 베테랑 지도자를 택할 것인지, 재건을 위한 젊은 리더를 발탁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삼성전 패배와 감독 사임은 단순히 한 시즌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롯데 자이언츠가 구조적 개혁 없이는 다시는 도약할 수 없다는 경고다. 팬들은 더 이상 말뿐인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구체적 청사진, 실행력 있는 구단 운영, 그리고 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 롯데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진정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내년은 다르다는 공허한 약속으로 팬들을 실망시킬까? 그 답은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김태형 감독의 사임은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가 물러난 사건이 아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롯데는 지난 20년 동안 수차례 리빌딩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룬 적은 드물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매 시즌마다 내년은 다르다는 구호가 반복되었지만 팬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비했다. 구단은 스타 선수에 의존하는 단기적 대책에 머물렀고 장기적인 육성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실패는 매번 반복됐다. 올해 데이비스를 내보내고 벨라스케스를 영입한 사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 허점의 결과라는 비판이 많다. 타 구단들이 세부 데이터를 활용해 안정적인 외국인 선수를 발굴할 때 롯데는 이름값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화려한 이력을 지닌 선수들이 한국 무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남기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또한 1군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신예 발굴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다. 몇몇 유망주가 기대를 모으며 등장했지만 장기적으로 주전 자리를 굳힌 사례는 드물었다. 이는 육성 철학 부재, 2군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성적 압박으로 인한 조급한 운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 구단은 전통적으로 프런트와 현장 사이의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외국인 교체 과정에서 현장과 프런트의 의견이 달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구단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데이비스의 안정감을 높이 평가했지만 프런트가 더 큰 그림을 그리겠다며 벨라스케스 영입을 밀어붙였다는 증언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이 판단이 시즌 판도를 뒤흔든 치명적 오판으로 귀결됐다. 김태형 감독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야구계 인사들은 저마다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한 방송사 해설위원은 김태형 감독은 두산 시절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성공했지만 롯데라는 팀의 특성과 맞지 않았다.
데이터 기반 좌우놀이가 오히려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해설자는 올 시즌 롯데의 가장 큰 실패는 운영이 아니라 구조였다. 감독 교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한 구단 관계자는 롯데는 팬들의 열정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 구단 내부가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장기적 로드맵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김태형 감독은 희생양일 뿐이라며 프런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을 지켜본 한 야구 기자는 롯데의 문제는 반복된다. 좋은 출발 후 여름만 되면 추락하는 패턴이 수년째다. 불펜 과부하, 외국인 실패, 타선의 기복. 이 모든 게 반복되는 이유는 체질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형 감독은 사임문에서 팀과 팬들을 위해 물러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는 롯데 구단이 팬 여론에 떠밀린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구단은 내부적으로 시즌 종료 후까지 버티려 했지만 팬들의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구단이 이번 결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책임 소재 분산이다. 성적 부진의 화살이 감독에게 집중되면서 당장 프런트와 선수단을 향한 비난은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수석 코치가 대행 체제를 맡게 되었지만 사실상 시즌 막바지라 의미 있는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감독 부재 속에서 선수단이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선수들은 남은 경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속내를 전하기도 했다. 롯데의 과제는 명확하다. 감독 사임이라는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내년 시즌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야구계에서는 벌써 차기 사령탑 후보군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험 많은 베테랑 지도자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신진 지도자를 기용해 장기 프로젝트를 맡기자는 주장도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감독 영입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롯데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향후 수년간 팀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무너진 선발진 제거는 시급한 과제다. 나균환 외에 확실한 카드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약점이다. 박세용의 재도약, 감보아의 회복, 신의 발굴이 필요하다. 불펜 역시 혹사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변비 타선이라는 비판을 받은 롯데의 타선은 클러치 능력 부족이 치명적이었다. 중심 타선에서 확실히 해결해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외국인 타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국내 젊은 타자들의 성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스카우팅 시스템 혁신이다. 단순히 이름값이나 과거 성적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데이터 분석팀을 강화하고 미국 마이너리그와 일본 대만 리그 등 다양한 리그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팬들의 신뢰 회복은 그 어떤 개편보다 중요하다. 롯데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열정적인 팬덤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실망을 많이 안겨준 팀이기도 하다. 팬들은 더 이상 내년은 다르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실제 변화와 성과로 증명하지 않으면 구단은 장기적으로 팬덤 이탈이라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구장 관중 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구단 브랜드 가치 하락, 스폰서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롯데 구단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팬들에게 설명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성적뿐 아니라 투명한 소통, 팬 의견 반영 시스템,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김태형 감독의 사임은 하나의 사건이자 상징이다. 이는 단순히 올 시즌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롯데 자이언츠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의 집약체다. 감독 교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구단 운영 전반의 개혁, 체질 개선, 팬과의 신뢰 회복이 없다면 내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제 롯데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변화 없는 안일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개혁으로 팬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가? 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제 구단이 움직일 차례다.